이상한 이영학의 아내 마지막 행적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불과 1시간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행적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1시간 전에 물건을 샀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이게 이제 아마 그날 저녁 밤 11시 35분경에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러서 사망한 최 씨, 이영학의 아내죠. 예. 이 사람이 우유하고 탄산음료 그리고 담배를 구입했다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트 주인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굴을 봤을 때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다. 상당히 온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유서까지 미리 써놓은 거 아닙니까? 예. 유서까지 미리 써놓은 사람이 자살 직전에 우유 사러 가고 탄산음료 사고 담배 사가지고 올라갈까요? 이거는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 명백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시 35분에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최 씨가 뛰어내린 시간, 투신한 시간은 밤 12시 50분이에요. 그러면 1시간 20분 상간에 이영학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박 소장님, 저도 그 부분이 참 의아한데 가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아내의 부인이 비교적 평온했다는 거예요. 보통 자살 징후가 있기도 마련인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뭐 우울증 정도 된다면은 뭐 우울했다가 또 본인이 누군가 보기에는 좀 상태가 좋아 보였다가 이렇게 좀 반복될 수가 있지만 사실 자살을 결정하고 1시간 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절망의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게다가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우유 등등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맞지가 않죠. 지금 이 아내가 정말 자살이냐, 자살이라면 남편은 그때 뭐 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아내의 심리 부검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내가 혼자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시간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자살했다. 1시간 전에 마트에 갔다. 유서도 미리 써서 침대 아래다 넣어놨다. 아내가 떨어졌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 구급차를 쫓아가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좀 의혹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 이제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이영학의 집 근처 저쪽에서 투신을 했다는 건데, 김복준 교수님. 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시신부검이 아니라 심리부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도 사후 직전, 그러니까 사망하기 그 전후 사정을 가려가지고 심리부검이라는 거를 심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 심리부검도 나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 박 변호사님,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이영학의 아내는 물건을 산 뒤에 집에 돌아가서 1시간 만에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렇죠. 셈인데 제대로 된 수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지금 투신했는데 장소도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유서가 미리 작성된 유서라면 사실은 보여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실이라든지 안방에서 투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화장실이라는 장소, 그 장소가 투신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 이영학의 어떤 폭행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장소로 또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오랫동안 유서를 오래전에 작성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투신을 한다 그러면 시간적 부분도 맞지 않죠. 우유를 사고 직후에 한다는 건 맞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보이는 곳에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화장실 같은 데서 떨어진다, 투신한다. 그 부분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분명한 거는 있어요. 1시간 20분 상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적어도 자기 아내의 그 머리를 그 가스통이라는 걸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상간에 분명한 거는 이영학과 그 아내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얻어 맞은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피했고 거기에서 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면 사실 더 나아가서는 폭행치사까지 그렇죠. 인과관계가 인정되니까 의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마에 상처 난 거, 저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게 이영학은 왜 아내 이마에 상처가 났냐고 했더니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상처가 난 걸 본인이 때렸다는 건 인정을 해요. 왜 때렸는지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본인이 때린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투신이 왜 투신을 했느냐 박 변호사님이랑 김복춘 교수님 말씀대로 도망가는 방편으로 너무 급하니까 이 높이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자살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유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유서도 그것이 뭐 그 수기로 그러니까 본인 글씨가 아니라 아내의 글씨가 아니라 타이핑돼 있는 거고 뭐 아내의 흔적이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신 그 다음 날 이영학이 또 갖고 왔고 그래서 너무 유서가 있다는 것에 그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투신을 했을까? 꼭 자살 제가 지금 봐서는 자살이라는 것도 좀 그 자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왜 투신했을까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 유서가 발견된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침대 밑이란 것도 이상한 점이고 네. 투신 장소도 뭐 보통은 사실 베란다나 뭐 이런 장소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화장실인 것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네. 경찰은 더 많은 의문을 느꼈을 텐데 왜 초동 수사가 제대로 왜 자살로 결론이 났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살로 추정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저 경찰에 뭐라 했지만 수기로 쓴 게 아니고 도출한 거라면 프린트 도출한 거라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 유서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 공개를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경찰이 좀 의문이고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침대에 숨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유서를 쓰게 되면 가족한테 그걸 그 읽는 대상한테 어떤 말이 몇 마디라도 쓰여 있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아내가 자살하게 된 당위성만 강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영학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대체로 이 투신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보이는 데서 베란다 같은 데서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몰래 원래 자살은 몰래 하잖아요. 남 가족들 몰래. 그럼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실 같은 데서 뛰는데 구태 그 좁은 데를 이용해서 뛰어내릴 이유가 있었을까? 뭔가 쫓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자꾸 해보는 것이죠. 예. 컴퓨터로 타이피된 유서 그리고 자살 직전, 투신 직전 1시간 전에 우유를 샀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영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내가 원해서 8년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날 애기 엄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듣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나라 법이고 이게 이 나라에서 법으로 도와달라고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이영학은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부검 결과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당일날 뭐 자살을 했다고 얘기한 당일날 부인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에 이제 절망을 해서 투신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의사로부터 이런 임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가를 경찰이 꼭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이영학은 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날 처음 들은 건 아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부인이 너무 자살을 해버릴 만큼 감정이 동요된다던가 이영학도 그렇게 동요된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그러니까 내 탓은 전혀 없고 우리 부인이 죽은 이유는 그 의붓 아버지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은 경찰 그리고 이 나라가 문제라는 그 이영학의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영학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모든 게 다 연극이었잖아요. 저는 이영학의 이야기는 좀 재해보고 정말로 팩트만 가지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학의 주장은 거의 연극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고 봅니다. 예. 평온했다는 거예요. 보통 자살 징후가 있기도 마련인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뭐 우울증 정도 된다면은 뭐 우울했다가 또 본인이 누군가 보기에는 좀 상태가 좋아 보였다가 이렇게 좀 반복될 수가 있지만 사실 자살을 결정하고 1시간 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절망의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게다가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우유 등등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맞지가 않죠. 지금 이 아내가 정말 자살이냐, 자살이라면 남편은 그때 뭐 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아내의 심리 부검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내가 혼자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시간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자살했다. 1시간 전에 마트에 갔다. 유서도 미리 써서 침대 아래다 넣어놨다. 아내가 떨어졌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 구급차에 쫓아가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좀 의혹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 이제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이영학의 집 근처 저쪽에서 투신을 했다는 건데 김복준 교수님 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시신부검이 아니라 심리부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도 사후 직전, 그러니까 사망하기 그 전후 사정을 가려가지고 심리부검이라는 거를 심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 심리부검도 결론이 났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살로 추정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경찰에 뭐라 했지만 수기로 쓴 게 아니고 도출한 거라면 프린트 도출한 거라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 유서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 공개를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경찰이 좀 의문이고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침대에 숨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유서를 쓰게 되면 가족한테 그걸 읽는 대상한테 어떤 말이 몇 마디라도 쓰여 있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아내가 자살하게 된 당위성만 강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영학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대체로 이 투신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보이는 데서 베란다 같은 데서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몰래 원래 자살은 몰래 하잖아요. 남 가족들 몰래. 그럼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실 같은 데서 뛰는데 구태여 그 좁은 데를 이용해서 뛰어내릴 이유가 있었을까? 뭔가 쫓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자꾸 해보는 것이죠. 예. 컴퓨터로 타입된 유서 그리고 자살 직전, 투신 직전 1시간 전에 우유를 샀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영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내가 원해서 8년간 성폭행을 당했. 이상한 이영학의 아내 마지막 행적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불과 1시간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행적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1시간 전에 물건을 샀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이게 이제 아마 그날 저녁 밤 11시 35분경에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러서 사망한 최 씨, 이영학의 아내죠. 예. 이 사람이 우유하고 탄산음료 그리고 담배를 구입했다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트 주인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굴을 봤을 때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다. 상당히 온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유서까지 미리 써놓은 거 아닙니까? 예. 유서까지 미리 써놓은 사람이 자살 직전에 우유 사러 가고 탄산음료 사고 담배 사가지고 올라갈까요? 이거는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 명백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시 35분에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최 씨가 뛰어내린 시간, 투신한 시간은 밤 12시 50분이에요. 그러면 1시간 20분 상간에 이영학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박 소장님 저도 그 부분이 참 의아한데 가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아내의 부인이 비교적 나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 박 변호사님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이영학의 아내는 물건을 산 뒤에 집에 돌아가서 1시간 만에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렇죠. 셈인데 제대로 된 수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지금 투신했는데 장소도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유서가 미리 작성된 유서라면 사실은 보여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실이라든지 안방에서 투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화장실이라는 장소, 그 장소가 투신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 이영학의 어떤 폭행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장소로 또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오랫동안 유서를 오래전에 작성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투신을 한다 그러면 시간적 부분도 맞지 않죠. 우유를 사고 직후에 한다는 거 맞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보이는 곳에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화장실 같은 데서 떨어진다, 투신한다. 그 부분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분명한 거는 있어요. 1시간 20분 상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적어도 자기 아내의 그 머리를 그 가스통이라는 걸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상간에 분명한 거는 이영학과 그 아내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얻어 맞은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피했고 거기에서 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면 사실 더 나아가서는 폭행치사까지 그렇죠. 인과관계가 인정되니까 의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마에 상처 난 거 저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게 이영학은 왜 아내 이마에 상처가 났냐고 했더니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상처가 난 걸 본인이 때렸다는 건 인정을 해요. 왜 때렸는지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본인이 때린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투신이 왜 투신을 했느냐 박 변호사님이랑 김복춘 교수님 말씀대로 도망가는 방편으로 너무 급하니까 이 높이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자살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유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유서도 그것이 뭐 그 수기로 그러니까 본인 글씨가 아니라 아내의 글씨가 아니라 타이핑돼 있는 거고 뭐 아내의 흔적이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신 그 다음 날 이영학이 또 갖고 왔고 그래서 너무 유서가 있다는 것에 그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투신을 했을까? 꼭 자살 제가 지금 봐서는 자살이라는 것도 좀 그 자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왜 투신했을까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 유서가 발견된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침대 밑이란 것도 이상한 점이고 네. 투신 장소도 뭐 보통은 사실 베란다나 뭐 이런 장소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화장실인 것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예. 경찰은 더 많은 의문을 느꼈을 텐데 왜 초동 수사가 제대로 왜 자살로